자, 이런 가운데 요새 이상하리만큼 잠잠하고 조용하던 이분이 다시 뭔가 활동을 재개했다는데 이담 아나운서 누굽니까? 사실 한 일주일 정도 조용했던 건데요. 네. 일주일 정도 조용해도 이렇게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일주일 동안 좀 잠잠하다가 SNS에 다시 또 글을 그래요? 올렸는데요. 네. 국민의힘 중진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라면서 또 쓴소리를 척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척결이라고 아주 강한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네. 한국의 보수 세력을 망친 주범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과 부하 뇌동한 국민의힘 중진들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3대 특검을 막을 사람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사람도 없다라면서 결국 한국의 보수 세력은 초토화된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0분 뒤쯤에 이 글을 한번 수정했거든요. 네. 수정해서 또 추가한 글이 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용케 되살아났지만 두 번 탄핵당한 지금은 과연 국민이 이를 용인할지 걱정이다라고 또 말을 좀 추가를 했는데 네. 아마 이것 또한 이 사태를 만든 사람들은 물러나야 한다 이런 걸 또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쯤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 귀국했을 때 기자들이 막 질문을 막 쏟아냈을 때 그때 뭐라고 했는지를 들어보면 지금 이 SNS 내용과 뭔가 좀 끼워 맞추기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라가 좀 안정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와이 체류하시면서 나라 위해서 뭘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하셨는데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준석 대표랑 만남 같은 가능성? 방금 들어왔습니다. 차차 고민이 끝나면 얘기를 하겠다. 그 말인즉슨 손정희 변호사님 뭔가 이제 일주일 정도면 고민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SNS 활동 재개한 겁니까? 뭡니까 이게? 네, SNS 소통 플랫폼이죠. 청년이 꿈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 좋겠다. 여기에 이제 답을 보낸 건데요. 세월이 이끄는 대로 순리대로 간다.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 내 능력이 소진됐다고 판단될까지. 이런 댓글로서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순리대로 내 능력을 아직 남아있는 능력을 쓰겠다는 의미도 또 함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알 듯 모를 듯한 표현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보실 때는 그러면 세상이 부를 때라는 건 언제입니까? 언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했던 말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에 봤던 두 가지 부분인데요. 네. 첫째는 그 한국 보수 세력을 망친 주범하고 이제 윤석열, 한동훈, 용병 그리고 국민의힘 중진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 말은 해체되거나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그 과정을 예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물론 의원들이 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간판을 내리거나 네. 아니면 다른 정당으로 새롭게 해체 모의를 하거나 아니면 네. 외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어와서 함께 이제 새로운 창당의 모습을 갖는 그 과정, 네.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하는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상황과 환경이 변해서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길 때 네. 지금은 어렵고요. 지금의 국민의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은 스스로 박차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정당에 다시 들어간다는 건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고 네. 제2창당의 수준으로 완전히 간판 내리고 새롭게 간판 바꾸고 또 다른 사람 영입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본인이 네.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고 한 가지 더 제가 네. 짚자면 정치보복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해 수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 부분 관련해서 본인도 이 수사 선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보복으로 그걸 아마 정치 공세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누군가 그런 궁금증을 저한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면 홍준표 전 시장은 지금까지 쭉 대선 경선 패배한 이후 하와이에서의 행보 쭉 SNS에 올린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자기 책임은 요만큼도 없다는 건가? 그런 궁금증을 저한테 던졌는데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후보님에 대해서 유감이 많은 거죠. 본인은 지난 2번의 대선에 대해서 참 유감이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은 홍준표 후보님에 대해서 유감이 많죠. 왜냐? 국민의힘 계열의 당에서 당 대표했고 그리고 대선 후보도 나왔고 그 이후에 대구시장, 네. 경남지사. 사실은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란 그 틀 안에서 마실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영양분을 쪽쪽 빨아드신 분이 이제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먹던 물에 침을 뱉고 갔는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가셨으면은 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탈당하고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돌아오실 때도 조용하게 오셔야죠. 원래 패자는 말이 없는 법인데 패배하셔놓고 더 어떻게 보면은 시끄럽게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네. 국민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 본인한테 어떤 기회가 올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세상이 부를 때까지는 기다린다고 하는데 과연 계속 부를 것인지는 저는 아직까지 의문이라고 봅니다. 아마 홍준표 전 시장 못지않게 요즘 잠잠하다 싶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을 거예요. 바로 이준석 의원일 텐데. 근데 남의 집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마디 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행동은 아무리 봐도 안 나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네. 100% 출마할 것이다. 그래요? 100%예요? 100%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상대로 3명이 나올 경우에 네. 저는 안철수 의원이 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동훈이 100% 이길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네. 글쎄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얘기를 좋아할까요? 근데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의 얘기 좀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경이면은 아마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이 꺾이기 전일 텐데 가가지고 과연 거기 승부를 개인 능력 하나로 돌파하는 게 쉽겠느냐. 하면은 영웅 되죠. 돌파하면 이제 굉장한 정치적 동력을 얻는 거니까 욕심이 나겠지만 안 되면 이제 약간 좀 황교안 대표 같은 약간 막 대표도 하고 막 총리도 하고 다 기분 내고 하는데 나중에 종로 가서 뚝 떨어지고 나가지고 이분은 수도권에서 안 먹히나 본데 이렇게 그냥 판명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글쎄요. 이걸 보면 예전에 그 정치평론하던 또 가락이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하는데 평소에. 뭐 좀 다 지금 아울러서 평가를 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스스로로 평가를 많이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의 당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웃기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지금 의원이 하는 얘기가 맞을 가능성은 거의 저는 낮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네네. 왜냐하면 지금의 지형을 보면요. 국민의힘은 친윤계가 아직도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당선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세력적으로 그렇고 지난번에도 이미 뭐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게 다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예측은 본인이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고 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좀 본인의 희망 섞인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네. 남의 당 신경 쓰지 말고 개혁신당이나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전에는 그래도 이 배지를 달지 않았을 때는 뭐 MBN 프로그램 포함해서 여러 시사 프로그램 나가서 평론가 하면서 정치를 막 이렇게 큰 틀에서 봤던 이 이준석 의원이기 때문에 이번 분석과 전망이 얼마나 맞아떨어질지 좀 지켜볼게요. 그런가 하면 정작 이준석 의원이 언급했던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요즘 뭐 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 유명한 그 잘하는 라이브 방송 계속하고 있을까요? 일단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2011년작 만추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현빈이 이렇게 코트인데 물론 현빈이니까 멋있는 거지만 이거 너무 멋있는데 해가지고 그런 옷을 하나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비틀즈 얘기했었는데 조지 해리슨이 이걸 쳤어요. 저는 털을 많으면 주로 이걸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나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확실히. 최진영 변호사님 짧게 여쭤볼게요. 네. 질문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저 작전이 먹힌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는? 먹히겠습니까? 정말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어떻게 보면 팬덤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인 메시지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지 네. 본인의 어떤 팬덤을 관리하는 것 같은 나르시스트적인 이런 측면 과연 본인의
전국적인 어떤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합당한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이 방송 보고 있으면 그럴 거. 아유, 최인재 변호사 왜 이러십니까? 저 좀 먹힙니다. 잘 먹히고 있어요 지금. 당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지도 모르겠어. 한번 볼게요. 네.